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따입니다. 오늘은 회피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의 흐름을 보니까 그 관계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회피하고 위축되고 뭐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피성 성격에 대해서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피성 성격 장애는 회피성 성격 양식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를 들으면서 나 성격 장애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차원의 문제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격 장애인 사람, 건강한 사람 이렇게 딱 두 개의 분류로 나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0이 있고 이렇게 100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피성 성격의 특성들, 특질들을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0이겠죠. 그리고 회피성 성격 구조가 굉장히 강하고 그 틀이 잘 변화되지 않고 일상생활 전반에 퍼져 있는 사람은 이제 100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뭐 회피성 성격 장애로 진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 0에서 100 그 가운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진단 기준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의존성 성격장애와 회피성 성격장애, 여기 밑에 이제 회피성 성격장애 이 부분을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현대 이상심리학 2판에서 회피성 성격장애 부분을 참고를 했습니다. 진단 기준은 7개 항목 중에 4개 이상을 충족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책을 출판을 해요. DSM이라고. 그래서 이제 정신장애를 분류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 대부분의 심리학자나 뭐 의사나 그 심리학 관련된 분들은 이 진단 분류 체계를 참고를 해서 진단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이제 진단 기준으로 살펴볼 거고요. 이 회피성 성격 장애는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고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며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7개 항목들 읽어드릴게요. 비난, 꾸중 또는 거절이 두려워서 대인관계가 요구되는 직업활동을 회피한다. 호감을 주고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사람과의 만남을 피한다. 창피와 조롱을 당할까 두려워서 대인관계를 친밀한 관계에만 제한한다. 사회적 상황에서 비난당하거나 거부당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 부적절감 때문에 새로운 대인관계 상황에서는 위축된다. 자신을 사회적으로 무능하고 개인적인 매력이 없으며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당황하는 모습을 보일까봐 두려워서 개인적 위험이 따르는 일이나 새로운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여러분 한 몇 개 정도 포함되셨어요? 그래서 뭐 내가 딱 보기에 포함되는 것 같아 라고 해도 성격장애는 아니에요. 뭐 면담이랑 여러 가지 객관적 검사, 투사적 검사, 상담을 통해서 뭐 진단이 내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유병률은 2002년 미국 기준으로 2.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이나 3명 정도가 회피성 성격 장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큐에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회피성 성격 장애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어요. 부정적 자아상은 뭐냐면 나는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열등하고 나는 사회적으로 관계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부적절하고 매력도 없고 사랑스럽지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타인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각을 합니다. 타인들은 나의 이런 못난 모습을 알아볼 거고 날 비난할 거고 평가할 거고 날 모욕 줄 거야. 그
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되게 불안하고 두렵겠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맞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회피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피성 성격 장애인 사람들은 회피를 하고 위축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반추를 한대요. 나 이 행동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별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냉정하고 무관심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차가워 보이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랑 친한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 사람의 따뜻함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사실 가면과도 같다. 사실 그 속에는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아주 강렬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욕구가 클수록 이제 더 불안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정서적인 마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사람들 평가를 신경 쓰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슬프고 불안해하고 있고 분노해하고 있는 굉장히 감정의 혼란 상태를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냐면 이걸 회피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렇게 이제 마비시키는 방법을 쓴다는 거죠. 제가 책에서 어떤 구절을 읽었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한 5줄 정도니까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아픔을 피하기 위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는다.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눈을 돌린다. 자신의 사랑스럽지 못함과 매력 없음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자신의 갈등과 부조화로부터 등을 돌린다. 이들에게 인생은 자신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며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 종류의 것이다.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저는 되게 슬프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복잡했으면 그냥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기를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슬픈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단서도 지각을 잘 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언어 표현을 쓰고 행동하고 이런 걸 굉장히 잘 캐치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을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보는 시각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저 사람 저렇게 말한가 보면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나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타인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예민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뭐 다른 걸 회피하는 게 아니라 대인관계랑 관련된 상황들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이제 구절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심한다. 그러나 이들이 의심하는 것은 그들의 배후에 있는 동기나 의도가 아니다. 단지 그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수용할 것인가를 의심하는 거다. 따라서 사실상 이들이 의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들은 사랑스럽지 않고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고 매력이 없다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한다. 그러니까 이 회피성 성격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주변의 자극이나 행동이나 이런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이유는 그거에 민감해야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거절이나 이런 걸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감해지는 거겠죠. 이걸 들으면서 나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에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 회피하겠다라고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내가 일상생활이 잘 유지되고 행복하면 사실 문제는 없는데 내가 뭔가 그래서 외롭고 공허하고 무언가가 결핍됨을 느끼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들으시면서 맞아, 나 정말 이
힘들어. 되게 많이 회피해 왔는데 되게 고독하고 쓸쓸해. 나에 대해서 더 확인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다음 편에 제가 그러면 이 회피성 성격 장애의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상담이나 치료적 장면들에서는 어떤 접근들을 해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